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정은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참견해 주실 프로 참견러 안과 전문의 장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장영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혹은 가족이나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살 주부입니다. 10년 전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요. 최근 TV를 보면 자막이 2개로 겹쳐 보인다거나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안이라고 생각해 가볍게 넘겼는데 주말에 집을 방문한 딸이 병원 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안과를 방문했어요. 검사 결과 당뇨 망막증, 왼쪽 안군에 출혈이 심한 상태로 실명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 너무 두렵고 걱정이 앞서는데 의사의 참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당뇨 망막증. 사실 저는 이 단어도 낯선데 실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막막할 것 같거든요. 우리 당뇨 망막증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망막이라고 하는 우리 눈의 위치가 있습니다. 눈 가장 안쪽에 시신경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막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긴 병을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는데 당뇨는 기본적으로 혈관을 해치는 병이거든요. 혈관을 해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것인데 당뇨가 있으면 눈에 여러 군데 합병증이 옵니다. 당뇨성 백내장도 있고 당뇨성 녹내장도 있고 당뇨성 건조증도 있고 여러 분야의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하고 문제가 되는 게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망막은 혈관과 신경인데 거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도 하고 하는 병 전체를 아울러서 당뇨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당뇨 망막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제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저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7%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10명 중에 0.7명, 100명 중에 7명이라는 거니까. 근데 당뇨 망막증을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된 분들은 50%에서 당뇨 합병증이 있고 15년이 된 분들은 70%에서 당뇨 합병증이 있고 20년이 된 분들은 90%에서 눈에 합병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뇨 자체가 만성병이고 이제 최근에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10년, 20년 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의 70%, 90%는 거의 당뇨 합병증이 있다는 거니까 전체 인구의 꽤 많은 퍼센트가 당뇨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당뇨 합병증이 있다. 이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고 나도 당뇨에 걸릴 수 있고 당뇨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당뇨 망막증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피 속에 당 성분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혈관벽이 처음에는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피가 가야 될 곳이 피를 못 받겠죠. 그것을 허혈 손상이라고 하는데 피가 부족해서 생긴 손상이다. 처음에는 혈관이 막혀서 허혈성 손상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몸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혈이 되면 그곳에 피를 주려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거든요. 그 혈관을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생혈관은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합니다. 허혈이 됐는데 피를 주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신생혈관들은 일반적인 혈관과 다르게 혈관벽이 얇아요. 일반 혈관들은 세 겹의 혈관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생혈관은 두 겹밖에 혈관벽이 없기 때문에 쉽게 터집니다. 뭐 혈당 조절이 안 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혈관 신생혈관들은 잘 터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허혈성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 신생혈관이 터져서 출혈성 손상이 오고 그 두 가지가 당뇨로 인해서 우리 눈뿐만 아니고 모든 신체 기관에서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허혈이 됐다가 그 다음에 출혈이 되는 이제 그런 경과를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 환자분께서는 당뇨 망막증이라는 것을 진단받기 전에 사실 TV를 보다가 뭐 시야가 흐려진다 혹은 TV 속에 자막이 겹쳐 보인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셨거든요. 당뇨 망막증이 심할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할 수 있는 좀 무서운 질환이라서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시력 저하, 눈이 잘 안 보인다. 두 번째는 비문증이라고 해가지고 날파리증이라고도 부르는데 눈앞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점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세 번째는 변형시라고 해서 글씨나 어떤 선을 보면 글씨가 휘어져 보이거나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시력 저하, 비문증, 변형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 망막증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당뇨 망막증은 당뇨병 환자에게만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생기고 당뇨는 없지만 임신 중에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임신성 당뇨병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도 임신 중에서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당뇨 망막증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당뇨병이 없는데 네. 혹은 내가 당뇨가 있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먼저 증상이 나타나서 네. 아 내가 당뇨가 있었구나 라고 네. 알게 되는 경우도 그런 있나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증상 중에 시력저하, 변형시, 비문증 중에 비문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비문증, 날파리증. 근데 이 비문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반 변성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망막 박리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노화 과정일 수도 있는데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약해지고 신생혈관이 생겨서 출혈이 된다 했잖아요. 처음에 출혈이 될 때 피가 많이 새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셉니다. 그걸 점상출혈이라고 해요. 점처럼 출혈이 된다고. 그 센 점이 피가 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여서 왔더니 보니까 당뇨로 인해서 신생혈관이 생겼고 거기서 피가 새고 있더라라고 해서 당뇨 망막증이 역으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 당뇨가 문제는 유병 기간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당뇨 합병증의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유병 기간, 당뇨를 얼마나 알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당뇨를 진단받은 시점은 우리가 알죠. 병원 가서 당뇨네요라고 약을 먹기 시작한 시점을 알지만 오늘 진단받았지만 이 당뇨가 언제 시작된 건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1년 전에 시작된 걸 수도 있고 10년 전에 시작된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는 약 먹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당 조절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환자분이 1년이 아니고 10년 전일 수도 있는 거고 1년째 조절은 잘 되고 있지만 9년 동안은 조절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당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과 의사들한테는 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조금 긴장이 됐던 게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기분 탓인 건지 저도 지금 괜히 눈앞에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항상 선생님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좀 너무 흔한 증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의
아주 얕은 초기 증상일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내가 이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의심이 되더라도 네. 병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 눈 동자 안쪽에 망막이 있기 때문에 망막을 봅니다. 망막을 그냥 봐도 보이지만 망막은 눈 저 깊숙한 곳에 있어서 눈에 안약을 넣어서 검은 동자를 크게 키워서 그것을 산동 검사라고 하는데 검은 동자를 키워서 눈 속에 망막에 있는 혈관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망막이 허열이 왔느냐, 망막이 막혔느냐, 아니면 신생혈관이 생겨서 출혈이 되느냐, 뭐 피가 또 고여서 망막 부종이라고 하는데 망막이 부어 있느냐, 또는 유리체 출혈이라고 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면 피가 이 선지처럼 뻑뻑하게 굳어 있는 눈들도 있거든요. 그런 유리체 출혈이 있느냐, 뭐 등등을 봐서 이제 당뇨망막증 있냐 없냐, 또 있다면 어느 정도냐를 이제 판가름하게 되고, 만약에 신생혈관이 생겨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지났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허열이 되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을 봤는데 신생혈관이 이미 생겨 있다는 것은 망막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신생혈관이 얼마나 많이 생겼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혈관 조형술이라는 검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그 검사는 우리 팔에 있는 혈관에다가 물감을 주사를 합니다. 노란색 물감을 쏘면 이 물감이 팔에 있는 혈관을 타고 목을 타고 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이 눈에 있는 혈관에 도달할 때쯤 그 시간에 사진을 여러 장, 한 수백 장 되는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 혈관이 새면 노란색 혈관이 사진에 이 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혈관을 타고 물감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새지 않는데, 혈관에 구멍이 난 혈관들은 물감이 혈관벽 옆으로 찔끔찔끔 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물감을 쏘아서 검사하는 혈관 조형술을 마지막에 하게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검사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당뇨 망막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인가요? 크게 나누면 우리가 하는 용어로 비증식성이냐 증식성이냐라는 건데, 뭐가 증식되냐는 말이냐면 신생혈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혈관 당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혈관이라고 그랬고, 혈관이 처음에는 막혀서 허혈성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는 신생혈관이 생겨서 출혈성 손상이 오는데, 초기 단계는 비증식성이라고 합니다. 신생혈관까지 생기진 않았는데 허혈이 좀 진행되고 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고 눈의 어떤 조직이 피를 못 받아서 좀 굶어가고 있다. 그 단계를 비증식성 단계라고 하고, 그 단계에서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신생혈관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단계를 신생혈관이 생긴 단계부터를 증식성 단계라고 해요. 이게 심한 단계죠. 근데 이 신생혈관은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셀 수 있는 이 나쁜 혈관이어서 증식성이라고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혹시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워낙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당뇨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비중이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아마 환자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실 텐데 대부분 많이 찾아오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당뇨병이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 한 60대, 50대에서 60대가 가장 호발 연령인 것 같은데, 이 당뇨 망막증은 10대에도 있고 20대에도 있고 30대에도 있고 하는 거라서 꼭 나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당뇨병을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누거든요. 1형 당뇨는 선천성 당뇨예요.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 진단이 돼서 아기 때부터 인슐린을 주사를 하고 하는 당뇨인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10대 중반, 20대 되면 당뇨 유병 기간이 이미 10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당뇨 합병증이 생기겠죠. 그런 분들은 어릴 때 발견이 될 것이고, 2형 당뇨는 보통 후천적으로 식생활 습관이나 체중 조절이 안 되거나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경우가 2형 당뇨인데, 그런 당뇨는 초기 발생 연령이 한 40대니까 그러면 50대, 60대 정도 되면 당뇨 합병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만 보고 알 수는 없는데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처럼 조금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당뇨 망막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 질환인가요? 네, 안과에서 수술을 하자고 했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하자고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근데 당뇨 망막증의 치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비증식성일 때 초기 단계에서는 혈당 조절, 당뇨 조절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뭐 짠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활 습관 조절을 하는 게 1번 치료이고, 비증식성이지만 허혈이 제법 됐고 곧 신생혈관이 생길 것 같다라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 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파장을 쏘아서 하는 레이저 치료인데, 이 레이저 치료의 원리는 신생혈관은 일단 생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생길 것 같은 부위 또는 생기기 시작하는 부위에 레이저를 이제 쏘는 거예요. 레이저로 이 혈관을 태워버리는 건데, 그 신생혈관이 생겨봤자 이제 나쁜 일밖에 안 일어나니까 혈관을 태워버리는 거죠. 또는 생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중에 생기지 못하도록 아예 초반부터 태워버리든지. 그래서 이제 이 광응고술이라고 해서 빛을 쏘아서 말려버린다. 광응고술 또는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데, 그렇게 레이저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증식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피가 샌다는 거잖아요. 이미 피가 새고 나면 레이저를 하는 건 좀 늦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단계에서는 두 가지 치료가 있는데, 하나는 주사 치료가 있어요. 눈에 주사를 놓아서 피를 빨리 흡수시켜주는 눈속 주사 치료가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피가 오래되면 선지처럼 뻑뻑하게 차게 되거든요. 그런 단계에서는 주사를 놓아도 피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간단하게 피를 걷어내고 그 안에 맑은 물로 이제 눈을 채워주는 수술인데,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혈당과 식습관, 생활 습관 조절 1번,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 세 번째는 눈속 주사 치료, 마지막 방법은 수술. 네. 근데 이렇게 시술법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시술법에 장단점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레이저 치료의 단점은 이 신생혈관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신생혈관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를 좀 주니까 좋은 일을 해주는데, 그 혈관을 태워버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시력이 약간 떨어지고요. 예, 나중에 더 크게 피가 나서 실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할 때보다 시력이 약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이 주변에다가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빛의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시야가 넓게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좀 좁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할 때 환자분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게, 환자분 더 큰 불편을 막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긴 하지만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시력 저하랑 시야가 좀 좁아진다. 요거는 감수해야 되는데, 이걸 감수하고라도 뒤에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레이저 치료의 불편한 점이 있고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눈속 주사 치료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뭐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주사는 뭐 요즘 너무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시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수술장에 딱 들어갔을 때 피가 별로 없다. 그러면 피만 걷어내고 이제 나오게 되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도 새고 있다. 그러면 수술 끝내고 나도 다음날 되면 또 피가 셀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눈 속에다가 가스나 실리콘 오일을 충전해 놓고 나오는데, 가스는 팽창하는 가스예요. 그래서 팽창하는 압력으로
새는 혈관을 눌러서 더 새지 않도록 해주고, 실리콘 오일은 역시 실리콘 오일의 힘으로 눈을 꽉 안쪽에서 눌러가지고 혈관이 새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건데, 이 가스나 오일이 들어있을 때는 피는 안 새지만 시력이 좀 떨어집니다. 뭔가 눈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시력 저하가 좀 생길 수 있다. 아이고, 불편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방금 레이저나 수술 등 혹은 또 주사 시술 등 하고 나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부작용이 시력 저하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혹시 그럼 시력 저하 말고 걱정할 만한 부작용은 없나요? 뭐 단기적으로 레이저를 저희가 할 때는 눈에다 렌즈를 이렇게 꼽아서 하기 때문에 이 검은 동자가 좀 상할 수 있어서 뭐 눈물이 좀 난다든지 뭐 건조해진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회복되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뭐 근데 이 당뇨 망막증의 치료를 사실은 하자고 했다면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긴 하겠지만,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시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좀 노년분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젊은 분들 그리고 특히 임신을 하신 분들께도 임신성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임신 중에 이 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합병증의 이 발현 속도가 빠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검사를 합니다. 매달 검사를 해서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는지, 생기면 조기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혈당 조절을 더 엄격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좋은 점은 임신성 당뇨는 출산을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제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젊은 분들이 식습관도 사실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당뇨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PD님들도 지금 엄청 집중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사실 모든 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네. 우리가 당뇨 망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당뇨 망막증이 얼마만큼 나빠지냐를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는 당뇨의 유병 기간과 혈당 조절 정도, 그 두 가지예요. 근데 당뇨의 유병 기간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생겼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오래된 분들은 좀 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최근에 생긴 분들은 뭐 더더욱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 없고, 한 가지 요인인 혈당 조절은 저희가 내분비내과, 당뇨를 전문으로 하는 내과에 가서 조절하실 수가 있으니까 혈당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신생혈관이거든요. 신생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건데, 이 신생혈관이 터질 수 있는 상황,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 눈에 압력이 올라가면 혈관으로 피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잘 새거든요, 터지거든요. 그래서 눈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들, 카페인, 커피, 그다음에 운동 중에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얼굴이 벌개지고 하는 그런 너무 심한 웨이트 운동들,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꾸리 운동 있죠. 놀이터 같은 데 가면 거꾸로 매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피가 다 쏠리게 하는 건데, 눈으로 피가 많이 쏠리면 약한 신생혈관은 잘 터지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나 행동들은 당뇨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도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눈에 있는 이 혈관으로 피가 많이 오게 되고 그럼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럼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일상생활에서 가끔씩은 겪었던 증상들이거든요. 네. 너무 피곤할 때는 눈이 엄청 건조해질 때도 있고, 저는 사실 눈 주위가 조금 아플 때도 있어요. 네. 뻑뻑하면서 아파지기도 하고, 특별히 어디라고는 탁 꼽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눈 안구 쪽이 네. 아프거나 혹은 여기 눈 옆이 네. 아파서 막 꼭 눌리고 이런 적도 있는데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 내가 눈에 불편함을 겪는다 혹은 내 일상 패턴이 조금 남들과는 달라서 평상시에 이런 것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건 인공 눈물 사용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따뜻한 찜질이 좋습니다. 수건을 뜨뜻하게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뜨뜻하게 만들어서 네. 눈에 올리고 눈을 감고 10분 정도 누워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강한 자외선은 눈에 안 좋기 때문에 뭐 각막에도 안 좋고 망막에도 안 좋고 백내장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바깥 생활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좀 끼시는 거. 요즘에는 눈 안마기 이런 것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아침에 끼고 밤 늦게 집에 가는 경우에는 정말 어떨 때는 12시간 넘게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렌즈를 빼고 누우면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마를 하는 이런 기구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매일매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좋고 안 하셔야 될 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이 열이 체온이 올라가면 알레르기가 또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눈이 한 번씩 가렵다든지 충혈이 된다든지 비염 같은 내 몸에 알레르기 병을 가진 분들은 따뜻한 찜질을 너무 오래 하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물론 이게 당뇨 망막증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체중 관리 이게 내 눈 시력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상상도 못 네, 했거든요. 네. 저도 뭐 젊은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늘 체중 관리나 이런 거에 예민한 부분이긴 하는데 그럼 내가 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살을 뺀다거나 식습관을 조절하면 이게 미리 예방도 되고 조금 저절로 나아질 수도 있나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허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체중 조절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혈당 관리를 하면 혈관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허열된 부분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다시 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의사의 참견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께 오늘 이 주제 말고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장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러이러한 증상이 와서 검진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죠. 불편한 증상 있으시다면 그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찝어서 검사를 하기가 쉬울 것 같고 네. 불편한 점이 없으시면 제 나이대, 제 직업상 눈에 올 수 있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뭐 기본적인 검사 해가지고 괜찮으면 괜찮고 문제가 있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추가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럼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당장 달려가서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진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걱정하거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더 참견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당뇨병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뭐 우리 눈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다 합병증을 생기게 만드는 병인데 제가 안과 의사로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당뇨 합병증의 1번이 눈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곳이 눈이거든요. 이 눈으로 당뇨 합병증이 왔다는 건 2번, 3번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시기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빨리 안과에 오셔서 눈에 합병증이 왔는지 검사를 해보셔야지 되고 당뇨 1번이 눈인 이유가 합병증 1번이 눈인 이유가 당뇨의 문제는 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서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는 곳이 눈의 망막이에요. 가장 가는 약한 혈관부터 침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눈이고 그 다음은 콩팥입니다. 신장. 콩팥에 합병증이 오면 콩팥은 우리 몸에서 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일을 못하면 몸이 붓습니다.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팔다리가 붓고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뭐 손발이 부어서 잘 안 펴지고 이런 콩팥 합병증이 두 번째 오게 되고 세 번째는 신경의 합병증이 오는데요. 신경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위거든요. 위장. 그래서 이 신장을 넘어서 위에가 오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밥을 먹기 싫고 살이 빠지고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합병증이고 마지막에 가는 곳이 대혈관, 큰 혈관이 있는 곳에 가는데 큰 혈관은 심장하고 머리거든요. 이 심장 합병증은 심근경색 협심증이 오는 거고 머리 합병증은 이제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이 당뇨가 눈, 신장, 신경, 그다음에 대혈관 이런 순서로 오기 때문에 뭐 안과 아니더라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관련 과에 가셔가지고 더 합병증이 커지기 전에 치료를 꼭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게 당뇨 합병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주위에도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사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당뇨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습관들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장영준 선생님과 조목조목 아주 유익한 정보들로 참견을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